시어머니 김정숙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연희의 손끝은 여전히 곱고 날렵했다.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에서 3년 전 처음 만났던 날의 첫 인상이 떠올랐다. 얘는 어쩜 이렇게 살림을 야무지게 하지? 정숙은 속으로 흐뭇해했다. 연희는 시집 온 뒤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시어머니인 자신을 싫어하는 기색 없이 맞이해주고 늘 먼저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정성스레 준비하는 모습이 성실하고 야무졌다. 손끝이 곱고 말 한마디에도 정성이 묻어나네.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랐다. 가끔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곤 하던 연희는 준호가 출근하면 시계를 흘끔거리며 집안일을 서둘러 마치고 급한 일이 있는 듯 보였다. 어머니, 제가 이 시간에 일이 좀 있어서요. 그렇게 말하고부터는 티타임을 갖는 일이 줄었다. 처음 한두 번은 친구라도 만나나 급한 일이 있겠지 했지만 이런 일이 몇 주째 계속되자 정숙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다. 살갑게 굴던 내가 말 실수라도 한 걸까? 그날 저녁 정숙은 연희의 집 앞을 지나가다 연희가 좋아하는 과일을 들고 집에 들렀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희는 어디 갔니?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갔다 온다더니 아직 안 왔네요. 아들 준호만 있는 집을 보자 정숙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완벽해 보였던 며느리에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의심의 그림자.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숙은 오늘만큼은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오전 시간 연희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정숙은 드디어 연희가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연희는 평소와 다르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해 보였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그마저도 의심스러웠다. 저렇게 꾸미고 어디 가는 거야? 정숙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연희는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을 이동했다. 내린 곳은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주택가였다. 연희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마침내 연희가 들어간 곳은 낡은 편의점이었다. 24시 마트라고 쓰인 간판이 발해 있었다. 정숙은 길 건너편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연희가 계산대 뒤에 서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앞치마까지 두르고 능숙하게 바코드를 찍는 모습이 영락없는 알바생이었다. 알바. 연희가 알바를?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편의점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사장이 있었다. 키가 크고 인상이 괜찮아 보였다. 연희와 그 남자가 가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숙의 상상력이 과열되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알바처럼 보이지만 실은 저 남자랑 눈이 맞은 건 아닐까? 연희는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다. 바닥 청소도 하고 진열도 정리했다. 그런데도 정숙의 의심은 깊어만 갔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연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저녁이 지나서야 연희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연희야! 나 좀 보자! 연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정숙의 날카로운 눈빛을 본 순간 연희는 무언가 들킨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어디 다니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다. 어머니, 남편 속이고 딴짓하는 거 아니야? 그 편의점 남자가 누구야? 연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럼 뭐야? 돈이 그렇게 필요해서 남 몰래 알바까지 하는 거야? 정숙의 추궁에 연희는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연희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친정 때문에 피해 안 끼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정숙은 연희의 절망적인 울음소리에 당황했다. 불륜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진정. 무슨 소리야?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만 아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도 상을 받아와도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만 하셨죠.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이뻐하신다는 걸 알고부터는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시집 잘 간 것도 본인들 덕이라면서.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엔 그냥 부모님 용돈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사업을 한다면서 더 큰 돈을 요구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망했는데 돈을 적게 준 제 탓이라면서 어머님과 준호 씨에게라도 찾아가겠다고 해서 어떻게든 제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연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그 돈은 어떻게 갚고 있는데?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제 적금도 깨고 용돈도 아꼈어요. 그래도 연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예물만큼은 지켰어요. 그것만은 절대 팔 수 없었어요. 연희의 어깨가 떨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의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다. 착한 며느리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친정 식구들에 대한 분노였다. 동시에 이런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미안함도 컸다. 연희야, 어머니, 저 같은 며느리라도 버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숙은 울고 있는 연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착한 며느리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탐욕스러운 친정 식구들을 어떻게든 물리쳐야 했다. 연희야, 그만 울어. 이제부터 내가 해결할게. 정숙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떠올랐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연희의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이 되어서야 완벽한 설계를 떠올렸다. 탐욕의 눈먼 놈들. 그 착하고 예쁜 아이를.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연희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연희야, 내 친정이 원하는 건 돈이지? 그럼 그 돈 때문에 발등 찍히게 해주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한테 고급 아파트를 증여할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문을 내 친정에 흘리자꾸나. 연희는 깜짝 놀랐다. 정숙이 소유한 아파트는 10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다. 어머니, 그 큰 재산을 정말 그렇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내게 묘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연희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연희한테 줄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명의를 넘겨줄 계획이고요. 확정적이지 않은 미래형 표현으로 떡밥만 던진 것이다. 연희에게 당장 전화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에 탐욕이 묻어났다. 내 시어머니가 너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준다며? 너는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 넘겨라. 우리 빚도 다 해결되겠네. 일단 지금 살던 집 팔고 그 돈으로 고급 아파트에 어울릴 것부터 사둬야겠다. 전화기 너머 소리를 듣던 정숙은 속으로 비웃었다. 그들은 아파트 등기가 언제 넘어올지 오매불망 기대하며 살던 아파트도 덜컥 팔아 목돈을 만들었다. 어차피 곧 10억짜리 아파트가 생길 텐데 호텔 같은 데서 좀 호강해 볼까? 명품 쇼핑에 사치를 하고 나니 그들의 수중에 있던 돈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파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누나, 아파트 명의는 언제 되는 거야? 아파트는 언제 넘겨주신다니? 우리 돈도 다 떨어져 간다. 돈 좀 붙이고. 연희는 시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그 아파트는 제가 아니라 조카분께 증여하기로 하셨다네요. 그런 줄 아세요? 라며 전화를 끊었다. 내가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아파트를 날린 거지? 이제 어쩔 셈이야, 누나. 이 아파트라도 내놓던가. 친정 부모와 남동생은 연희를 찾아와 위협했고 그 순간 이미 와 있던 남편과 정숙이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생각 중이라고만 했어요. 연희한테 하는 짓을 보니 당신들한테는 아파트는커녕 푼돈 한 푼도 줄 마음도 없네요. 내 며느리를 지금까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연희는 내 딸입니다.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연희는 시어머니 뒤에서 눈물을 흘렸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어머니, 정숙은 며느리를 따뜻하게 안았다. 연희의 눈물은 해방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